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의 폐막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초 목표치인 관람객 800만 명을 넘어서 성공적인 박람회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순천시는 박람회 이후 정원을 매개로 한 생태도시 기반 위에 새로운 문화도시로의 전환 구상을 밝혔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정원 박람회 지난 4월 1일 막을 올린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10년 만에 다시 열린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순천이 호남과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 거점이 되도록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개장 12일 만에 관람객 100만 명 돌파를 시작으로 개장 190일만인 지난 7일 목표 관람객 800만 명까지 무난히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6명 가운데 1명이 순천을 다녀간 겁니다. 정원 박람회의 수익금도 314억 원으로 목표치 대비 124%를 달성했고 정부, 기업의 투자와 도시 브랜드 향상 등으로 이어진 후광 효과들 역시 적지 않습니다. 우주 산업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포스코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산업들 그리고 리조트에 대한 산업들을 이미 투자를 해서 완성이 됐거나 진행 중에 있거나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가진 산업단지가 분양할 데가 지금 없습니다. 순천시는 정원박람회 폐막을 20여일 앞두고 프레스데이 행사를 갖고 정원박람회 폐막 뒤에 도시의 새로운 미래 비전에 대한 구상을 내놨습니다. 정원을 매개로 한 생태도시 기반 위에 확장성이 큰 애니메이션 산업을 더해 새로운 형태의 도시로 창조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이른바 한국형 디즈니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문화도시를 창조해내겠다는 겁니다. 문화의 옷을 입혀서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제 단순하니 정원 하나만 가지고 꽃만 가지고 이제 이렇게 박람회를 치르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마지막으로 완성해서 보여드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순천시가 이제 생태의 문화를 더한 미래 비전을 구상하고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한 발 앞서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올해 여수시를 찾은 누적 관광객이 9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추석 연휴에 45만 명이, 한글날 연휴에는 17만 명이 여수를 방문하는 등 어제를 기준으로 관광객 9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방문지는 여수 엑스포장과 돌산공원, 오동도 등입니다. 여수시는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흔 세계총회 등 하반기에도 다양한 행사가 예정돼 있어 관광객 1000만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 제75주기 추념식을 앞두고 전남 곳곳에서 전시, 현수막 설치 등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19일 고흥에서 여순 사건 합동 추념식을 열고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지역 곳곳에서 전시와 연극, 특별 공연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합동 추념식 당일 고흥 문화회관에는 박금만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며 도청 윤선도홀, 동부청사에서도 사진과 그림, 만화 작품 등을 선보입니다. 전라남도는 동부청사와 고흥군의 대형 현수막을 비롯해 동부권 6개 시군의 협조를 받아 추모 현수막을 설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 멸종 위기종인 토종고래 상괭이 5마리가 여수 개도 일대 해역을 자유롭게 헤엄치는 생생한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시의회와 환경단체는 이 일대를 상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 하지만 쉽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여수 개도 인근 앞바다. 호흡을 위해 수면으로 올라온 상괭이의 등이 잔잔한 파도 사이로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니 5마리의 상괭이 가족들이 자유롭게 바다를 헤엄치고 있습니다. 이곳은 여수 앞바다 중에서도 상괭이가 자주 보이는 곳 중 하나입니다. 현장 조사 나오거든요. 상괭이가 자주 나오는 곳에. 오늘 또 대체적으로 많이 보이네요. 어민들의 그물에 걸려 익사하는 혼획으로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토종고래 상괭이. 지난 8월 여수시의회는 상괭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근거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특히 상괭이가 자주 출몰하는 개도와 금오도 사이 해역이 보호구역 후보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어민들이 어업 활동에 제약을 받진 않을까 우려하는 탓에 보호구역 지정은 쉽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측은 내년 초쯤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를 만들어 상괭이 보호와 어민 소득 보전을 조화시킬 방안을 고민하며 어민들을 설득할 계획입니다. 지정이 되면 거기에서 더 많은 생태계가 살아 숨쉴 수 있고 그다음에 바다 환경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좋은 영향을 받는데 지난해 여수에서만 사체로 발견된 상괭이는 40여 마리. 올해에만 벌써 20여 마리가 추가로 발견되는 등 개체수 감소가 이어지면서 상괭이 보호의 필요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올해 세입 결손을 막기 위해 전남 일부 지자체들이 여유 자금을 상당 부분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용해인 의원이 공개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광양시와 영암군, 신안군은 2022년 결산상 여유자금 90% 이상을 올해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광양시의 사용률은 95.5%로 여유자금 910억 원 가운데 869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여유자금은 매해 결산 시 지출보다 세입이 큰 경우 남은 차액을 적립해 놓은 금액으로 전국 지자체 243곳 가운데 107곳이 올해 여유자금을 70% 넘게 사용했습니다. 전남도의회가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번 조례는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했으며 청렴도를 향상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 도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서 의장은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표기관으로 도의회 공직자는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율성 관련 기념사업을 추진 중인 광주시와 동구, 남구, 화순군 등의 사업 중단과 기념시설 철거를 권고했습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김영찬 기자입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을 추진 중인 광주시를 다시금 압박했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 지역 곳곳에 이미 설치된 정율성 흉상과 도로명, 기념시설 등을 철거하라는 겁니다. 지금 와서 이제 문제를 삼냐라고 하는데 제가 아는 바로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민 99%가 또 광주 시민 99%가 정율성의 실체를 몰랐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을 즉각 발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정율성 생가와 흉상 등 기념시설이 있는 광주 동구와 남구, 화순군에도 이 같은 시설을 철거하라고 했습니다. 박민식 장관의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광주시는 입장문을 내고 공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광주시는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라며 장관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위법할 때만 가능한데 이번 경우 위법사항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한 35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해왔던 사업으로 이걸 위법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현재까지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정율성 기념사업은 정권을 떠나 35년 전부터 한중 우호교류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는 다만 그동안에 불거진 이념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론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율성 관련 시설이 있거나 앞으로 계획 중인 광주 남구와 동구, 전남 화순군 등은 보훈부로부터 공문이 온 뒤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8월 말 자신의 SNS를 통해 논란을 처음 제기한 이후 자신의 직을 거겠다고 한 박민식 장관이 본격적으로 광주 전남 자치단체장들을 압박하고 나서면서 국가보훈부발 정율성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고흥군이 민선 8기 비전 달성과 군정 추진 방향 구체화를 위해 내년에 추진할 사업의 타당성과 재원 확보에 나섰습니다. 고흥군은 오는 16일까지 각 실과 단별로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회를 갖고 내년도 신규 사업 220여 건과 공약 사업 80여 건 등
총 650여 개 사업에 대한 실효성과 타당성 점검을 통해 10년 후 인구 10만 기반 확립을 위한 목표 달성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특히 새롭게 발굴된 60여 건의 국고 건의 사업 추진에 2,67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 초부터 중앙 부처를 상대로 적극적인 국비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2023 김대중 평화회의가 지난주 막을 내렸습니다. 국내외 석학들이 모여 DJ 정신 계승과 함께 전 지구적 평화와 책임을 논의했는데요. 행사 개최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지역민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그들만의 행사로 그쳤다는 아쉬움도 적지 않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와 신안에서 열린 2023 김대중 평화회의. 올해로 두 번째 열린 행사인데 30여 명의 국내외 석학들이 모여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여기 온 분들이 여기서 어떤 공감대 또 인사이트를 얻어서 실행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시발점, 초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더 많았습니다. 기후위기와 전쟁 등에 대한 유의미한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모색했지만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기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2년 전 열린 첫 행사에서는 평화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었는데 올해 행사는 단순 학술 행사에 그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 행사 자체가 저도 학교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많이 이 홍보라던가 알려지는 계기가 좀 적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는 못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접할 수 있게 홍보라던가 이런 캠페인을 좀 더 진행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버스킹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부족했습니다. 버스킹은 저희가 못했고요. 이제 그거는 저희가 이제 청년이 그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라운드 테이블로 해서 메시지들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거에 서로 나눠보자는 거지. DJ 정신과 철학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시작된 김대중 평화회의. 그들만의 행사로 전락하지 않도록 2년 뒤 열리는 제3회 행사는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주최하는 남도영화제 시즌1이 오늘 오후 6시 순천만 국가정원 오천 그린광장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개막식 첫 작품은 국내 1세대 조경사의 이야기를 담은 정다운 감독의 땅에 쓰는 시로 엿새 동안 모두 26개국 98편의 작품을 상영합니다. 영화제는 가을밤 영화의 정원을 거닐다라는 주제로 경연, 동행, 풍광 등 5개 분야를 구성해 차별화를 뒀습니다. 특히 경연 분야에서는 첫 해에도 단편 576편, 장편 60편이 출품됐으며 이 가운데 25편이 선정돼 상영됩니다. 전기 강판용 절연 코팅제를 생산하는 애경그룹 계열사 생산 공장이 광양에 첫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광양시와 전라남도는 지난해 9월 애경특수도료 주식회사와 125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오늘 광양시 태인동 명당상단에서 전기 강판용 절연 코팅제 생산 공장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경기도 시흥에 본사를 둔 애경특수도료는 앞으로 최신 생산 설비를 갖추고 친환경 전기자동차 소재 시장을 선도할 전기 강판용 코일에 사용되는 특수 코팅 용액을 생산해 광양제철소에 전량 납품할 예정입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전남도가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 카카오톡 채널 개설과 함께 구독자를 대상으로 경품 행사를 진행합니다.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는 인구 증가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해당 카톡 채널을 통해 각종 행사 등 생활정보가 공유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설탕과 소금의 물가 상승률이 1년 만에 동시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설탕과 소금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각각 16.9와 17.3% 증가했습니다. 오는 29일까지 나주의 한 민간정원에서 2023 민간정원 페스타가 열립니다. 전남도는 민간정원 지원을 통해 하나의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종일 기분 좋은 청명한 가을날 보였습니다. 당분간은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남 동부 지역도 10도 이상의 일교차 벌어지는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아침 기온은 12도로 출근길엔 쌀쌀하겠지만 낮 동안 24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하늘은 내일도 맑다가 오후 들어 구름만 조금 많아지겠습니다. 활동하기에 좋은 계절이지만 하루에도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여수가 16도, 광양 13도, 순천 고흥 12도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 22도, 순천 23도, 광양 고흥은 24도로 10도 이상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도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는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전 7시 54분, 간조 시각은 낮 1시 50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고흥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들의 창업률이 4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김승남 의원이 공개한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고흥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 92명 가운데 스마트팜을 창업한 수료생은 38명으로 창업률이 41%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수료생 규모에 비해 임대형 스마트팜 부지가 적다며 지자체에서 간척지 농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23 순천 푸드앤아트 페스티벌 참가 관람객이 30만 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4일 동안 중앙로 일원에서 개최된 순천 푸드앤아트 페스티벌에 참가한 관람객들이 주최 측 추산 30여만 명에 이르는 성황을 이룬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순천시는 이번 페스티벌을 지역 자원을 활용한 맛과 문화예술을 추구하고 원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사회와 동반 상생, 성장을 도모해 의미가 컸다고 평가했습니다. 광양 출신의 장애인 볼링 선수인 신백호 선수가 2023 싱가포르 오픈 파라 볼링 선수권 대회에서 개인 종합 우승 등 4개 부문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신백호 선수는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개인전과 2인조, 3인조 혼성, 개인 종합 우승까지 4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신 선수의 이번 쾌거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지난 2020년부터 1% 나눔재단의 기탁금을 활용해 광양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볼링 선수 육성에 나선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